군사법 비대면 강의를 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했던 자료도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전부 지금 다시 자료를 매번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성 8차 사건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성 연쇄 사건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화성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중에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해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8차 사건 범인으로 구속되어 형을 살던 윤모 씨가 있었습니다. 윤성여 씨라고 나중에 실명이 밝혀졌는데, 윤 씨가 처벌받은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 진안리 박모 양의 당시 13살인 집에서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인했다는 사건입니다. 즉 박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끝에 2009년 가석방되었습니다. 윤 씨 주장대로 하면 경찰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경찰은 보강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모, 머리카락 2점을 윤 씨의 것이라고 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후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인 2019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난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참고로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몇 년이죠? 당시에는 15년이었고 2007년에는 25년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죠. 이는 한번 살인을 한 사람은 언제 잡히든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시 화성 8차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형이 확정된 재판의 경우 일사부재리로 재심이 불가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이 진행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근거에 따라 8차 사건으로 20년 징역을 산 윤 씨는 재심 청구를 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윤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3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은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윤 씨는 사건 당시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진범으로 몰려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하고 피고인이 되었으며 그 후 재판에서조차 가혹행위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는 실제 어떠한 증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에서까지 오판한 사법부가 낳은 피해자임이 확정된 것입니다. 2021년 그는 형사 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했으며 수원지법은 윤 씨에게 지급될 형사 보상금을 약 25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재심한 그 판결문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하부이부에서 재심 판결문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요약본 원 판결문을 요약한 것임을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피고인이 청구를 한 것이죠. 그 재심 전에는 그 피고인이 1988년 9월 16일 태안의 박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해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재심 전에 수사에서부터 재판 과정을 쭉 훑어보니까 보고 또 이춘재의 자백 결과를 다 검토를 한 거죠, 법원에서.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까지 검토를 쭉 해보고 나서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한 겁니다. 먼저 이 판단을 하는 법리를 검토한 결과를 판례를 중심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은 재심 대상 사건 기록의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노력을 다해서 그 기록을 복구해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잠존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 공판 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원판결인 1심 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기망의 방법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이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 진술의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앞에서도 같은 취지 판례를 설명한 바 있죠.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에 자백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서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라고 법리적 판단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법리적 판단 하에 사실관계를 대입해보고 구체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 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레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거나 적법 절차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찰 및 검찰 재심 전 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신체 상태, 범죄 현장의 객관적인 상황 및 피고인에 대한 부검 감정서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 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 반면에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라는 이춘재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으며 당시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 사체 상태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하는 것이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 피고인의 음모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국가수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에 오류와 모순점이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국가수 감정인이 작성한 범죄 현장 음모에 대한 혈액형 감정 결과 또한 당시 발견된 음모 전부에 대한 감정 결과라고 볼 수 없어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경찰 검증조서, 검찰 검증조서, 그리고 증인들에 대한 각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도 다른 증거들과 모순 저촉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이 8차 사건 당시 담당 검사, 경찰관 등 8명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작년 말에 2020년 12월에 8차 사건 당시에 담당을 했던 검사하고 경찰관 등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형사계장 등 경찰관 6명을 직권 남용 체포 및 감금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수사과장과 담당검사 등 2명은 직권 남용 체포 및 감금 혐의로 입건을 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진범인 이춘재는 처벌을 못하고 윤석열은 무죄가 확정되었고, 윤석열을 범인으로 몰고 간 국가는 담당 검사나 경찰관을 처벌하고 또 윤석열에게 형사 보상금을 주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재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쉬었다가 강의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